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혹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혹, 잘 쓰시나요? 예. 고혹적인 자태다. 고혹적인 눈빛이다. 고혹적인 목소리. 고혹. 잘 쓰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혹이 한자로 어떤 글자이냐, 그리고 관련된 이 글자와 관련된 또 다른 낱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혹, 예, 보기 힘든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만드는 낱말이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낱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벌레 고다, 독벌레, 그리고 고혹할 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미혹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독벌레, 벌레므로 벌레 충자가 들어갔다. 벌레 충자가 3개나 들어갔다. 벌레가 많이 바글바글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릇명이다. 그릇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 속에, 쌀그릇 속에 쌀벌레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은 미혹하다. 그렇죠? 혹 플러스 마음 심자요. 어떤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혹은 혹시나 하는 뜻이에요. 혹시.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이에요. 그렇죠? 창, 그리고 입구자 같은 게 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얘기한다. 그래서 창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창으로 나라를 지키는 이제 글자가 조금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왜 혹시 하는 뜻이 될까요? 창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혹시 적이 쳐들어올까 항상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이란 뜻이 됐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테두리를 넣어서 나라국이라는 이제 그런 글자가 생겼죠. 네, 그래서 미혹한다. 혹시나 어떻게 될까 하는 흔들리는 마음, 그것이 이제 미혹할 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혹이다. 네. 네, 국어사전을 한번 볼까요? 국어사전의 고혹을 보니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 홀렸다. 그렇죠? 고혹을 느끼다. 또 성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 여기에도 홀렸다. 그렇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독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 일단 정신을 못 차리고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데 매력에 홀렸다. 그 매력이라는 것이 독과 같은 것이다. 네. 독과 같은 매력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고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 예문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에서 고혹을 느꼈다. 바다에서 느낌으로 성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그것이 어떤 독성과 같은 그런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고혹이다. 네, 이렇게 되겠죠.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고혹적인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낱말 중에는 고창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듣기 힘든, 보기 힘든 그런 낱말입니다만, 고는 독벌레이면서도 뱃속벌레 고 이렇게 새기기도 합니다. 창은 배부를 창이다. 네, 육단으로 들어가고 길장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쓰지 않는데 성경에 이 고창병이라는 것이 한 곳에 나온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고창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역 개정판은 수종병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수종병. 예. 어떤 액체로 인해서 뭔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붓는 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수종을 보니 몸에 림프액이나 장액 따위에 물이 괴어 몸이 붓는 병이다. 네, 이런 이제 고창병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한 곳에 나와 있는 거의 보기 힘든 낱말입니다만 성경에서도 개역 개정판에서는 바뀐 그런 낱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낱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자 들어간 중에 무고하다. 무고. 네, 무는 무당이란 뜻이죠. 무술로서 어떤 무당의 어떤 샤만적인 행위로서 남을 저주하는 것을 얘기한다. 예.
그리고 사람을 혹독하게 저주하는 것, 그것을 무고라고 한다. 이것도 많이 이제 쓰이는 낱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고는 많이 쓰이죠. 예, 이러한 무고. 앞에 무고는 이제 무자는 속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무고라고 한다. 무고 혐의, 이런 무고죄 이런 것이 있죠. 이 고자가 들어가는 여기에 무고는 이런 낱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혹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혹적의 혹자, 미혹하다. 불혹이다. 그렇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이 40, 40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매혹, 미혹, 유혹, 의혹, 현혹 이런 것이 많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어떻게 미미하게 다를까 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별 중에는 혹성이라는 게 있죠. 혹성. 우리말로는 행성이라 하고 혹성은 일본식 낱말이다.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었습니다만 떠돌이 별을 얘기한다. 행성도 마찬가지로 떠돌이 별이다. 혹세무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혹자의 기본이 되는 이제 혹시 하는 혹, 혹시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또는 혹여, 혹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쓴다. 이 혹자의 혹에 이렇게 흑토자를 붙이면 지경, 역입니다. 네, 어떤 지역이다 할 때 쓰는 그런 역자다. 그리고 앞에 봤듯이 테두리를 넣으면 나라 국자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한정일 고혹을 보니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신자체에는 고자와 혹자가 별도의 신자체가 없다. 정자 그대로 쓴다. 중국의 간체자도 혹자는 마찬가지다. 고자는 간체자로 위에 벌레충 3개를 하나로 줄여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고혹이다. 어떤 독성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나 매혹의 매력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이제 고혹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혹적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